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는 논문은 선거와 관계되는 아주 그러니까 훌륭한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 10월 28일 재보궐선거의 블로그 캠페인에 대한 웹 개량화 분석입니다. 우리가 웹 개량화 분석하니까 이건 또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웨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자신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 개념은 동일하지만 표현하고 있는 그 드러내고 있는 용어는 조금씩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것이죠. 또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심사를 거쳐 가지고 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가 또한 이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또 용어를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웨버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안 하고 이제 웹 개량화, 이제 웨버 매트릭스의 매트릭스가 개량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좀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또 뭐죠? 이 저자를 항상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저자가 임연수 박한우 되어 있는데요. 이 임연수 박사라는 분은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영남대학교 WCU 웨버 매트릭스 사업단 연구 교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WCU라고 하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은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그래서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세계 수준의 대학이다.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러한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원을 했어요. 내가는 이 웨버 매트릭스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그러니까 대학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웨버 매트릭스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수준의 걸 하겠다라는 거. 영남대학교 전체가 아니라 영남대학교에서 이 웨버 매트릭스라는 분야만큼은 그래서 했는데 사실 뭐 운이 좋게도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았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수십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WC 웨버 매트릭스 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어요. 그게 언제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시작해서 2009년도. 그래서 2009년도 하면서 여러 좋은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때 이제 여기 임연수 당시에 이제 박사님을 이제 우리가 연구 교수님으로 모셨죠. 그래서 이 논문은 2010년도에 이제 발행된 논문인데요. 그래서 2010년도니까 벌써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꽤 많이 흘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 정부 예산을 받은 이것이 이제 끝나가지고 임현수 박사님은 지금은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그러니까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님으로 가셨고요. 아마 당시에 임현수 여기 박사님이 우리 학교에 계실 때 수업을 들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참 선배이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참 선배가 수업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래서 웨버 매트릭스 분야만큼은 우리가 세계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싶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에는 그러면 재보궐선거가 뭐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재보궐선거라는 것은 이제 뭐 기존에 이미 선거 때 뽑힌 그러니까 뭐니까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뭡니까 선거를 뭡니까 다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의원직을 상실한 거죠. 상실한 거. 뭐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부분은 선거 기간에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 뭐 직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빈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들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 그래서 합쳐서 재보궐선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로그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브로그가 가장 그거였기 때문에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SNS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습 목표 이제 그 웹 개량화, 외부 매트릭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결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영상도 하나 보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발행됐다는 논문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브로그를 모니터링하고 또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이제 브로그 마케팅 하는데도 여전히 마케팅에서 주요 도구는 또 브로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SNS에 비교해서 이제 블로그가 여러분들이 아주 그 내용을 풍부하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용을 풍부하게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브로그 스피어, 또 이거 뭐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라. 근데 스피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예요, 영어. 그러니까 스피어라고 하는 건 공간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뭐냐, 영어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브로그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제 외래어인데,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브로그 공간이라고 브로그 스피어라는 말 그대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스피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브로그 스피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로그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후보들과 연관된 국내 브로거 스피어의 변화 추세를 개량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선거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선거 결과하고 그 상관성을 보고 있던 거죠. 그 결과 후보들과 관계된 브로그의 양적인 수치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5개 지역 선거구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브로그 수를 기록한 후보들이 당선됐다. 그러니까 1등은 다 맞췄다는 거예요. 1등은. 2등, 3등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등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브로그 수를 기록한 후보들이 당선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 그 다음에 상관관계는 그 서로가 몸무게하고 체중이 몸무게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키가 큰다. 그러니까 체중과 그러니까 신장이죠. 몸무게와 신장, 키 한다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만 알기 위해서는 이 상관관계만으로는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상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뭡니까? 원인과 결과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많은 날하고 여름철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많은 날을 보니까 사람들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더라. 그 상관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판매가 어떻게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왜 범죄율을 증가는 당연히 여름철에 사람들의 뭡니까 어떤 불쾌 지수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뭡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마치 아이스크림 판매하고 범죄가 같이 그렇죠 상관성이 높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그러면 팍 줄여버리면 아이스크림 판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범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는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흔히들 이제 이런 해기 분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해기 분석. 영어로 하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기 분석이라는 것을 이제 하는데 이 해기 분석에도 그러면 뭡니까? 인과관계니까 뭡니까?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한 개 정도만 있으면 그냥 단순이다. 단순한 해기 분석이다. 해서 심플 리그레션 분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다. 다중 해기 분석. 멀티플 리그레션 분석 이런 것을 이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시죠? 상관성과 인과성은 다르다라는 것을 근데 그러나 상관성이 없이 인과성이 생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상관성과 인과성은 다르지만은 상관하지 않는 그 다시 말해서 연관되지 않는 일이 원인과 결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상관성이 없는 일인데 인과성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관성은 있지라도 원인과 결과 안에 인과성은 없을 수 있지만은 인과관계에는 무조건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브로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로그라고 하는 것이 뭐죠? 바로 일기라고 하는 거죠. 일기. 로그라는 게 기록하다 이런 뜻이 LOG, 로그, 기록하다. 그래서 블로그의 B잖아, B. B는 뭐면 웹의 B자입니다. 웹. 우리가 웹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웹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웹. 그러니까 블로그란 거 웹 어떻게 합니까? 웹 플러스 로그가 되는 거죠. 웹 플러스 로그. 그렇죠? 이게 합쳐서 이제 블로그. 웹에서 내가 일기를 쓰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구절구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쓰는 거죠.
1990년대 말에 등장해서 인터넷 기준, 그러니까 인터넷을 시작한 게 시작을 좀 일찍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등장을 했죠. 개방된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1인 미디어가 이제 바로 블로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관심사를 지닌 다른 브로그들하고 우리 관계 맺게 하잖아. 이웃 브로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창출되어 있는 각각의 브로그들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뭡니까 관심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고 주목을 적게 받을 수 있지만은 이것이 상호적이고 적극적인 정보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의 어떤 정보물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블로그 스피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스피어라고 얘기한다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의 바탕을 둔 이런 블로그의 그 매체적 속성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측면에서 매력적인 어떤 홍보 수단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데요. 왜냐하면 얼굴은 좀 치우고요. 정치인들은 블로그를 통해 시민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요. 광범위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죠. 또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과 지지를 호소하고 자발적인 어떤 시민 정치 참여, 그러니까 자발적인 시민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이 투표를 한다든가 혹은 뭐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긴다든가 혹은 뉴스장에 가본다든가 아니면 캠페인의 어떤 자료들을 한번 읽어본다든가 텔레비전 토론을 본다든가 유튜브에 댓글을 남긴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이제 인게이지먼트 한다고 하죠. 인게이지먼트. 그렇죠. 유도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국내 블로그를 통한 선거 캠페인의 영향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아주 미미했어요. 왜냐면 이게 2010년도잖아요. 그렇죠. 몇몇 연구들은 국내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 활동에 주목하여 웹 개량화를 통해 통계적으로 고찰하고 있으나 블로그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의 실제적인 영향력에 관한 분석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었어. 다시 말해서 선거 활동에 주목하여 실제적인 영향력, 그렇죠. 실제적인 영향력에 관한 분석은 그렇죠.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그렇죠. 실제 영향력에 관한 분석. 또한 국외는 정치 캠페인을 세계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분석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활발히. 그러니까 국내하고 국외하고 상황이 좀 다르더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블로그스피어 2009년도 변화 추세를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을 통해 개량화된 시각으로 살펴보고 실제 선거 결과와의 통계적 비교 분석을 통해 그러니까 블로그 캠페인의 영향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연구 대상. 그래서 보면 10월 28일 날 2009년도 시에서 실시된 그 국내 5개 지역. 수원, 장안구, 안산, 상록구, 강릉시, 충북 4개국, 양산시. 그래서 국내 인터넷상에서 거론된 29명의 후보자. 왜 29명입니까? 5구 선거구에 나타나는 후보자들을 다 합치니까 29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그냥 심심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심심할 때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간격을 두고 산다. 이인 거죠. 그 다음 그 변화 추이를 뭡니까? 계량적으로 이제 뭡니까? 탐색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 비교 분석을 위해서 정치선거 캠페인의 영향력에 대한 것을 본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잠깐, 그렇죠. 블로그 스피어가 그럼 무엇일 것인가? 그렇죠. 앞서 얘기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심이 있는 비슷한 것들을 서로 연결했는 블로그의 어떤 총체를, 그래서 총체로서 그것이 뭡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로그 스피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앞서 얘기했고요. 이런 방법은 즉시적인 자료 수집이 분석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용이한 거고, 그렇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렇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결과물들을 이제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블로그 내용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보면. 자, 여러분들 왜냐면 이런 그 기존의 얘기가 좀 약간은 지금은 아주 유행하는 매체는 아니지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블로그라는 것은 1인 미디어 혹은 온라인 일기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 브로그와 관계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그러니까 생산자와 이용자가 모두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와 이용자가 일종의 중첩되어 있는 거죠. 중첩되어 있는 거. 그래서 생산자와 이용자를 합쳤다라는 측면에서 이 개념, 프로듀저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프로슈머, 생산자와 소비자 프로슈머는 들어봤겠죠. 근데 이제 프로듀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론 정보학에서 또 많이 쓰는 건데, 프로듀저, 생산자와 이용자가 합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04년도, 그렇죠. 미국 민주당 대선을 하워드 딘하고 존 캐리들이 했던 사례에서 나타난 2004년도에 벌써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게, 국내를 살펴보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뭐 정치인의 성을 따가지고, 그렇죠. 뭐 박사모, 뭐 문사모,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의 지지하는 노사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인터넷 대통령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그때 브로그보다는 뭡니까? 카페 위주로 이제 많이 된 거였죠. 그렇죠. 카페 위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방금 5개 지역의 후보자들에 대해 했고. 자, 다시 돌아갈까요?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면. 자, 한글을 기반하는 국내 브로그 스피어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브로그 검색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브로그 스피어 분석이 주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은 테크노라티, 그 다음에 구글의 브로그 검색 엔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영문 브로그에 이 사람들이 너무 또 특화되어가 있고, 그래서 한글 기반한 브로그에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이 구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네이버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10명 중 8명은 네이버를 쓰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반대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긴 하죠.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제 검색 엔진처럼 또 사용하고 있죠. 뭔가 정보 찾을 때 요새 일단은 유튜브부터 먼저 가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구글도 사실은 스마트폰에 구글이 뭡니까? 기본 탑재되면서 또 구글의 어떤 점유량도, 트래픽도 많이 늘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한국은 일단은 한 국내 검색 엔진 포털 얘기하면 투톱이 네이버하고 다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음도 브로그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자료조사를 고려했으나, 예비조사. 우리 예비조사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파일럿 테스트라고 얘기하죠. 파일럿 테스트. 예비조사 하죠. 파일럿 테스트. 우리가 프로그램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도 먼저 파일럿을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 파일럿, 그렇죠. 파일럿 테스트. 예비조사 결과 현 시점에서 네이버에 비해 검색된 자료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따라서 한글 기반의 대표적인 전문 브로그 검색 서비스가 없는 현 상황에서 네이버 브로그 검색 서비스를 통한 자료 수집이, 그렇죠, 가장 적합한 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작업을 통한 자료 검색방 그 효율성이 극히 저하될 공황성. 그러니까 이거 다 어떻게, 그렇죠?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들이 몇백 개, 몇천 개면 그거를 다 손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런 웹 계량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제 이용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API. 이게 API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렇죠?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일반적인 API 툴들과는 다르게 실제로 네이버 브로그 검색 엔진을 통한 결과치를 실시간으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해서 네이버에서는 검색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이제 두 가지를 줍니다. 두 가지 뭐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는 거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네이버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들어갈 때도 어떤 방식이 있느냐 하면은 나는 소프트웨어야 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통로로 들어갈게. 그 통로가 무슨 통로죠? API라는 통로예요. 근데 나는 그 소프트웨어야 하고 API라는 통로로 네이버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 API를 통해서, 네이버가 API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에는 기간 설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기간 설정을.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실제로 그 검색할 때는 기간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기간 설정.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만들어놓은 이 툴, 우리가 만드는 웹 계량화 프로그램은 API 통로를 통해서 네이버 검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처럼 들어갔어요. 왜? 방금 얘기했듯이 API 통로에 들어가면 기간 검색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 네이버가 막아놨어.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처럼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 기간 설정을 할 수 있었다. 2009년도 10월 8일 이후로 설정함으로 선거기간 동안 생성된 브로그만을 연구 대상으로. 그렇죠? 오케이.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였으며 하루에 2차례씩 조사를 하였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의 어떤 계획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설정함으로 브로그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서 이제 했는 거죠. 계획을. 예비조사에서는 후보자들의 이름에 다양한 지리어들을 결합하였고 각 후보자 이름에 다양한 지리어들을 결합했다는 거죠. 예컨대 박한우라고 쳐보세요. 기아자동차 사장 박한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언론사 기자 박한우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지리어를 결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박한우하고 교수라고 결합을 하면 어떻게 정말 이제 명남대학교 박한우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후보자들 이름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리어들을 결합해 가지고 최적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리어별로 검색된 결과들이 실제로 재보궐선거과 관련된 내용인지 또한 뭔가 질적으로 또한 비교 분석해야 되는 거죠. 질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후보자 이름에 후보를 결합한 형태, 예컨대 박한우 후보 이렇게 결합한 형태가 최적의 검색 지리어로 이제 고려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검색 지리어를 만드는 방식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료 수집 방법. 그래서 수집된 자료들은 시기적인 추세 분석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각 후보들에 대한 브로그스피어의 변화 형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각 후보별로 검색된 평균 브로그 자료량과 실제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각 후보별 득표수 간의 어떻게 관계성, 다시 말해서 연관성이죠. 관계성. 그러니까 연관성을 어떻게 뭡니까? 상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탐색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해서 상관성을 탐색하는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통계적인 그 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피어슨이라고 하는 값하고 여기 피어슨이라는 값하고 스피어만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평한판 그래서 그러니까 피어슨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적인 관계를 볼 때 어떻게 피어슨이라는 값을 봐요. 그렇지? 그 다음에 뭡니까? 수량적 피어슨은 어떻게 수량적인 값을 볼 때 한다 그랬죠. 스피어만은 뭡니까? 어떻게 순위에 따른 관계성을 볼 때 그렇게 순위에 따른 거 그렇죠? 순위에 따른 거 순위에 따른 관계성을 볼 때 이제 어떻게 뭐 한다 그랬어요 방금 스피어만 한다 그랬어요 스피어만 순위에 따른 거 순위에 따른 관계성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순위에 따른 걸 할 때 이제 스피어만을 이제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고려가 있다 그럼 이와 함께 이게 지금 색깔 표시를 여러분한테 해주려고 이제 했는데 색깔 표시가 잘 안 돼가지고 자 다른 색깔도 하나 또 표시해 볼게요 자 다른 색깔 자 이렇게 할까요? 이 갈색이 딱 드러나네요. 그렇죠. 갈색. 오케이. 브라운이 좋네요. 브라운. 순위에 따른 거. 그렇죠. 브라운. 오케이. 좋아요. 관계성. 이와 함께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후보의 평균 브로그 수와 실제 득표수 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 평균 브로그 자료량을 독립변인으로 그렇죠 브로그 자료량 브로그 얼마 많았는지 실제 선거 결과 후보별 득표수의 정석변을 해서 앞서 얘기해 그러니까 왜 단순이라고 얘기했어요 단순은 어떻게 독립변수가 뭡니까 단순은 뭐야 독립변수가 한 개밖에 없다 원인은 한 개 원인은 어떻게 한 개밖에 없습니까 맞죠 사회에서 원인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변수로 놓고는 이렇게 너무 연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연구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을 시도했죠 이러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브로그 스피어를 통한 정치선거 캠페인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조사 결과 중 4회에 걸친 네이버 브로그 검색 서비스의 장애를 제외한 총 20회 정도의 재보궐선거 후보된 브로그 스피어 모니터. 그래서 후보들의 평균 총 그러니까 수집한 데이터는 얼마였냐 이런 거 보니까 와 꽤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렇죠? 62,672건이 수집됐어. 62,672건. 그 다음에 후보당 평균 몇 개나 부르고 올라갔는가 봤더니 100개가 좀 넘었네요. 그 108개 넘었어요.
이건 뭡니까? 분산값입니다. 분산값. 분산이란 것은 어떻게 나오니까 평균이 평균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평균이 평균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학생이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100점을 맞았어. 한 명은 빵점을 맞았어. 그럼 이 학생 두 명의 평균은 얼마예요? 50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B반에 가니까 또 학생 두 명이 있었는데 B반은 뭡니까? 평균이 50점. 야, 그럼 A반에 하고 B반하고 평균이 똑같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A반하고 B반의 애들 수준이 비슷하구나. 아니야. A반은 한 명이 100점, 한 명 빵점이었는데 B반에 가니까 한 명은 50점이고 한 명도 50점이야. 두 명 다 50점이었는데 평균 어떻게 50점 나왔죠? 당연하죠. 50 더하기 50은 100 나누기 2. 100 더하기 0 나누기 2는 50. 이렇게 되면 뭡니까? 분산은 어디가 더 크죠? 당연히 100점과 0점이 있었던 두 명의 학생이 있었던 A반이 훨씬 더 분산이 커집니다. 분산이 커져. 분산이 크면 뭐다? 이 평균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가 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평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안산시 상록구의 그 민주당의 김영환 후보 평균 280안건으로 가장 많은 브로그 포스팅을 나타냈고, 보세요. 장안구의 윤준영 후보 아까 11.8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격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의 기능을, 그래서 평균이 평균의 기능을 못할 때 우리는 보통 또 중위값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평균을 0으로 하면 우리가 mean 혹은 뭡니까? mean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average라고 얘기합니다. 0으로. 그러는데 이렇게 평균을 만약에 했을 때 우리는 뭐 또 자기 이렇게 필요한 중위값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중앙값,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써서 너무 또 이상하니까 뭐라고 쓰느냐면 어떻게 써놓을까요? 자, 이렇게 중앙값 영어로 하면 미디언임. 중앙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위값 이라고 합니다. 핑 사용함. 오케이. 사용함 해놨고요. 중앙값, 중위값, 미디언, 아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평균, 미인이라든가 에버리지 이 값을 사용하였고요. 중앙값, 중위값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중앙값이라든가 중위값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개념을 알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편 브로그 포스팅 내용과 재보궐선거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모든 브로그 포스팅을 읽고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이제 살펴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선거 전날인 10월 27일 모든 후보들의 브로그 포스팅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안산시 상록구의 김영환 후보는 14건으로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 가장 높은 증가량을 나타냈고요. 경상남도 양산시의 송민배, 안산시상 임종희, 장안구 박찬수 도 다 순서를 다 나타나죠. 추세가 다 이제 증가한다. 왜? 선거라고 하는 거하고 재난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선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관심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재난은 어떻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심도가 엄청나게 크다가 관심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웃기죠? 선거는 뭐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요. 재난은 어떻게 관심도가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세, 지지도가 약세인 후보는 선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식 선거 기간은 2주 정도죠. 그래서 여기 수원시 장안구 타후보에 비해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브로그가 검색이 됐고요. 안산시 상록구 김용환, 임종인 후보가 이제 많은 브로그를 했고요. 격차도 벌어지고, 강원도 강릉시 건성동 후보의 브로그 포스트가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평군 정봉구 후보, 그 다음에 정봉구 후보, 이분은 진짜 요새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목소리가 좋았던 분이신데, 박희태, 진짜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이분도 지금은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그 다음에 실시간 브로그 스피어 모니터링 자료와 실제 선거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해보니까 둘 사이의 관계성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관계에서 비어슨 상관분석 평균 불호구수와 실제 득표수 간의 상관계는 긍정적인 의미성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0.586이죠. 0.586은 뭐죠? 상관성의 값이 0에서 1까지 갔죠. 0은 상관성이 없는 거고 1은 완전히 상관한 거잖아요. 0.5라는 것은 중간값 보다 그렇죠? 약간 높은 거죠. 우리가 중간에 0.3에서 0.5, 그다음에 0.5에서 0.7 정도를 중상, 그다음에 0.7부터는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통계적 유의선도 그러니까 0.01보다 낮잖아요. 0.01보다 낮으니까 상당히 100번 조사했을 경우에 99번 0.01이니까 100번 조사해서 99번이 맞다는 거죠. 1%가 틀렸다는 거니까 1% 틀릴 확률은 1%. 0.01을 퍼센트로 해보세요. 1%죠. 0.01을 퍼센트 하면 1%잖아요. 그러면 0.01보다 작다. 그러면 틀릴 확률이 뭡니까? 0.0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다.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한 번이 채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죠. 전반적으로 평균 불호구수가 많은 후보에서 실제 득표수도 많았다라는 거죠. 수표만 상관관계는 이런 수량적인 관계가 순위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순위. 여기 n이라고 하는 건 또 뭐죠?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 했던 후보자의 숫자였죠. 후보자의 숫자. 또 여기 또 표시하는 거 보세요. r은 피어순이에요. 피어순. 그 다음에 수표만은 뭡니까? rho, 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rho, 로. r이고 rho, 로로 표시합니다. 실제 선거 결과 비교와 수표만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에 더 강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거 왜 그러죠? 이거 순위만 보니까. 수량을 보는 게 아니라 순위만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러한 결과는 평균 불호구 수에 따른 후보별 순위와 실제 득표수에 따른 순위 간의 강한 정적이라는 게 뭐죠? 파저티브한 관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저티브. 순위 간에 강한 정적 관계가 있으면 정적이라는 게 뭡니까? 조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파저티브한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죠. 파저티브 하는 게 뭡니까? 체중이 증가하니까 키가 크더라는 거죠. 체중이 증가하는데 키가 오히려 줄어들어 작아져. 그러면 뭡니까? 부적 관계, 네거티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적 관계, 네거티브. 그렇죠? 이거는 정적인 거죠. 정적인 거. 부적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적. 득표수가 높아지는 것이었죠. 자, 이것을 이제 브로그, 퍼센트, 랭크, 보트, 랭크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표시를 해놨죠. 각 후보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평균 브로그 수와 실제 선거 결과를 선거구별로 비교 정리해서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들이 다 당선된 거, 방금 다 얘기했죠. 단순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을 시도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순 회귀 분석은 뭡니까? 여기 한번 자, 회귀 분석 요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 회귀 분석은 우리 독립 변수가 뭐였죠? 앞서 브로그 양이잖아요. 그렇죠? 브로그 양이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하는 거죠. 독립 변수. 브로그 양을 독립 변수로 했을 때 이 독립 변수가 그러면 종속 변수가 뭐죠? 득표수죠. 그러면 득표수를 얼마만큼 많이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I스퀘어입니다. I스퀘어. R의 자승, 여기 이자가 이렇게 표시되면 안 돼요. R의 자승, 여기 이자가 이렇게 표시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죠? 자, 그걸 한번 가볼까요? 그 I 스퀘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이제 위첨자 이렇게 돼야 돼요. 위첨자. 자, 이렇게 I 스퀘어, R의 자승, R의 이승, 그렇죠? 이승 혹은 R의 자승, I 스퀘어. 뭐 같은다 말이죠. 이렇게 표시가 돼야죠.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0.334라고 나죠. 보세요. I 스퀘어 0.334. 이건 퍼센트로 바꾸면 어떻게 하니까? 34.4%. 다시 말해서, 브로그의 양이 많을수록 당선될 가능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34.4%를 설명한다. 네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네 행동의 34.4%는 무엇에서 왔다? 원인이. 이 얘기. 그래서 브로그 득표를 통해서 당선되는 거에 100%다 원인은 뭔가 결과는 아니다. 34.4%가 뭔가 결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아까 얘기한 비가 0.01 수준에서 맞다는 거죠. 100번 중에 틀릴 확률 한 번이 채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죠. 자, F값이라는 것은 이게 통계라는 것은 항상 어떤 분포 안에서 이제 그것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F 분포라고 하는 미리 정해놓은 통계학자들이 미리 정해놓은 분포가 있어요. 그 분포상에서 이제 움직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후보별 그래서 실제 득표율 영향력을 또한 나타내는 표준 회계수 이게 베타라고 얘기해요. 베타. 오케이.
이 베타는 0.586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다른 거하고 또 있으면 이제 비교할 수 있죠. 이거 t 값은 t 분포에서 나는 값입니다. 이것도 이제 0.01인 거죠. 평균 브로커 영향에 나타난 표준화 계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심플 리그레션,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을 할 때 나타내는 그 통계표의 양식이에요. 통계표의 양식. 그래서 통계 분석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 영향을 요 표의 형태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보면 바로 요 P값이죠. P값. P값이 이제 0.01보다 작거나 혹은 그래 100건 중에 한 번이 안 틀려야지. 근데 100건 중에 5번 정도 틀린 건 봐줄 경우는 P가 0.05죠. 그렇죠? 0.05. 오케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브로그스피어의 변화 추세를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 이용해서 계량적으로 살펴보았죠. 선거 결과의 통계적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 브로그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후보자들과 관련된 브로그 양적 수치가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 각 지역 선거구별로 평균 브로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들이 실제 선거에서 당선됐는 거죠. 자, 이게 당선됐던 거 어떻게 합니까? 왜 상관 분석만 한 게 아니라 회의 분석까지 했는 거죠. 그러나 회의 분석했을 때 34.4%를 설명해냈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가 이제 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서 이제 평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평균 이야기. 이 평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좀 알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게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 심슨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뭡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만화 영화에 있는 심슨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학자의 이런 문제를 주장한 학자의 이름이 되죠. 예컨대 우리가 새로 본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 학자의 이름이 붙잖아요. 그렇죠. 이거 심슨의 역설의 학자예요.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 거고,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냐? 각 부분에 대한 평균이 크다고 해서 전체에 대한 평균까지 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이해가 안 되죠? 사례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영남대학교. 예컨대 영남대학교에서 보면, 자, 공학부. 그러니까 공학부에서 합격자 했는 비율을 볼까요? 남학생이 900명 지원했어요. 합격자가 720명이야. 합격률 80%예요. 여학생 200명 지원했어요. 합격자가 180명이에요. 합격률 90%. 와, 야, 공학부에서냐? 여학생들의 합격률이 더 높네? 라고 얘기하죠. 식품영양학과 가볼까요? 식품영양학과를 가보니까 남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합격자가 지원자 100명인데 합격자가 10명이야. 합격률 10%야. 여학생이 800명 지원했는데 90명 합격했어요. 합격률을 보니까 11.25%야. 야, 여학생이 또 식품영양학과에 더 많이 또 합격을 하네라고. 그래서 근데 전체 합격률에도 보니까 이 학교의 전체 합격률이니까 남학생 지원자 결국 1000명이었어요. 여기 900명, 100명 합치 1000명이죠. 여학생 200명, 800명 합치 1000명이었어요. 합격자 보니까 남학생은 730명이 합격해서 합격률 73%야. 여학생은 270명이 결국 27%야. 합격률이 누가 더 높아요? 남학생이 더 높았어. 그런데 공학부 식품영양학과 따로따로 봤을 때는 다 공학부도 여학생이 합격률이 높았고 식품영양학과 여학생의 합격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전체 합격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분의 평균이 크다고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전체 평균이 큰 건 아니죠. 전체 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평균을 값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보고 자료를 구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읽을 때도 조심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 평균처럼 이렇게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평균 미인 값에도 미인 에버리지 이 값이 있고 또 중앙값 중위값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중앙값 중위값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중앙값 중위값이라는 건 뭐죠? 다 쭉 키대로 순서를 세우죠. 그래서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죠. 그렇죠.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 중위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야구 동영상 내용, 야구에서 타자가 뛰는 안타수 하나 하죠.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 이승엽 선수 3월 3푼, 홍길동 선수 4월. 이거는 이 내용이 이제 동영상에 나옵니다. 그렇죠? 아파트값 내용 나옵니다. 심슨의 패러독스 나오는데 이 동영상 한번 보면서 자, 우리가 심슨의 패러독스 한번 다시 한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로또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올해 아파트 분양
소리를 좀 더 크게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소리를 가장 내가 최대한 지금 내가 지금 뭡니까 손을 상당히 크게 해서 목이 아플 정도로 강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뭐냐 아주 고급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 그래서 오늘 로또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올해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까? 당첨 확률이 몇 %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면 복잡한 세상을 숫자로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사고하려면 먼저 숫자가 만들어내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자주 착각에 빠뜨리는 숫자 노름을 하나 보여드리죠. 소위 평균이라는 것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렇죠. 평균에 대한 착각. 그렇죠. 평균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구에서 타자를 비교할 때 타율을 따집니다. 타율은 타자가 때린 안타수를 타수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대표 강타자 이승엽 선수와 홍길동 선수를 가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연습 경기에서 15타수 5안타로 3할 3푼, 그리고 홍길동 선수는 15타수 6안타, 하나 더 쳤죠? 4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이 성적만 보면 홍길동 선수가 더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러세요. 이승엽이 여기에는 함정이 앞섰네. 있습니다. 상대 빈도라는 함정이죠. 이승엽 선수는 강한 투수와 10번 상대한 반면 홍길동 선수는 강한 선수와는 5번만 승부를 겨룬 것이죠. 거꾸로 약한 투수와 이승엽 선수는 5번, 홍길동 선수는 10번을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면 이승엽 선수의 성적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서 보는 순간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통계학에서는 심슨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영국 심슨의 수학자 역설. 심슨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심슨의 패러독스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균의 반대말, 즉 따로따로 나누어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타율을 날카롭게 팀별로 아니면 투수별로 나누어서 읽는 것이죠. 강한 투수를 상대했을 때 이승엽 선수가 1할의 타격, 홍길동 선수가 안타가 없군. 약한 투수가 나왔을 때 이승엽 선수는 8할, 홍길동 선수는 6할이군. 이승엽 선수가 어느 경우든 더 우수한 성적이군. 이렇게 말입니다. 심슨의 패러독스는 아파트 값에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을 정점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석 달째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2월 4개월 전에 비해 아파트 평당 가격이 전국적으로 24.7%, 수도권 15.7%, 서울 12.2%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진짜 4개월 사이 아파트 값이 25%나 떨어졌을까요? 단지 숫자 노름이었습니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거래를 모두 합쳐서 평균으로 평당 거래 가격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였죠. 처음에 아파트 값 조사를 할 때에 비해서 두 번째 조사에서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대책이 고가 아파트를 주로 겨냥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확 줄면 어떻게 될까요?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를 합쳐서 평균을 낸 평당 거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럴 때도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결론이 나왔다면 심슨의 패러독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편리한 방법이지만 위험한 숫자 노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나누어서 보아야 진실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예. 참모, 강의 평균 수심이 얼마인가? 평균 수심 140cm입니다. 병사들 평균 키가 얼마인가? 165cm입니다. 좋다. 신경!
예, 여기 방금 진행했던 여기 최재호 여기님하고도 같이 내가 같이 일을 한 번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분도 상당히 그러니까 서울대 개선 통계학과 나왔는데 현명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상호 연계된 브로그의 총체를 의미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을 이용해 조사하는 거, 그렇죠? 브로그스피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기 여러분들, 자, 그 앞서 얘기했던 브로그스피어, 그 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은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지, 자료 수집 분석용이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 다양한 경향을 산출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웨버 매트릭스 빅데이터 논문 살펴보기 브로그스피어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